K뱅크 IPO 제도 전투가 영향. K뱅크가 상장을 재추진한다. K뱅크는 지난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기업 공개, IPO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2월 상장 추진을 중단한 지 2년 만이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 K뱅크는 상장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회사는 연내 상장을 목표로 지정감사인 신청, 상장 주관사 선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K뱅크는 이미 한 차례 IPO에 나섰었다. 2022년 9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며 본격 IPO 작업에 나섰지만 예비심사 효력 기간 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상장 준비를 멈췄다. 회사는 당시 증시 침체와 공모시장 위축 속 목표했던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장 추진을 중단했다. 대만 TSMC가 집힌 불씨가 반도체 업종 전체에 온기를 퍼뜨리고 있다. 삼성전자 실적 쇼크로 이후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는데 이 역시 차츰 해소되는 분위기다. 19일 오후 12시 1분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400원, 3.35% 상승한 74,100원을 나타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4,100원, 3.01% 오른 143,300원을 기록 중이다. 한미반도체도 1%대 강세다. 반도체 비기가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도 1% 넘게 올라 2,460선을 회복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코스피 지수 기여도만 20포인트에 달한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삭스가 3.4% 오르며 역사적 고가에 근접했다. 반도체 중소형주는 상승폭이 더욱 크다. 코스닥 시장에서 HPSP는 2,400원, 5.45%, 뛴 46,450원을 기록 중이고 주성엔지니어링은 6%대 강세다. 리노공업은 4%대, 하나마이크론은 2%대,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 동진세미캠 등은 1%대 오르고 있다. 제주반도체는 18%대, 메페스아크는 10%대 급등하고 있다. 이날 반도체주 투자 심리를 회복시킨 것은 대만 TSMC다. 지난 18일 현지 시간 TSMC는 2023년 10에서 12월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6,255억 대만 달러, 약 26조 2,640억 원. 순이익은 19.3% 감소한 2,387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으나 시장 예상치인 2,264억 대만 달러를 웃돌았다. 무엇보다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사상 최고치로 제시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TSMC는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20%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고 AI, 인공지능, 시장 성장률이 매년 50%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웨이제지아 CEO는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AI, 인공지능 관련 수요에 힘입어 올해는 우리 회사의 건전한 성장의 해가 될 것이다 고 말했다. K뱅크는 IPO로 도약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우영 K뱅크 은행장은 IPO는 K뱅크가 고객을 향해 또 한 번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철저히 준비해 구성원 모두와 함께 성장하는 K뱅크가 되겠다 고 말했다. 이에 삼성전자 실적 쇼크로 인한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 우려가 한결 거치는 분위기다. 지난 6일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한 4조 3천억으로 발표했는데 시장 컨센서스 6조 8,737억 원에 크게 못 미쳤다. 이에 반도체주 투심이 악화했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AI 모멘텀과 반도체 공급 부족이 여전한 만큼 반도체 업황 회복세는 유효하다고 입을 모은다. 반도체 장비주들도 AI 반도체에 적용되는 HBM 수요 급증 대응을 위한 고객사들의 투자 확대로 수혜가 기대된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1월 후반에 지속되는 반도체 공급 체인의 견조한 실적과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를 반전시킬 것이라며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실적 부진 원인이 핵심인 D램 때문이 아니고 이번 TSMC 실적으로 반도체 수요 강세와 AI 시장 성장세를 확인한 만큼 조정을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라 고 조언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도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중 AI 관련 기업은 7개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라며 올해 AI 시장이 기존 클라우드, 서버 방식에서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확대되면서 보급이 본격 확대될 것이고 AI 반도체 업체들의 중장기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코스닥 상장사 비유테크놀러지 대표 이진혁은 KUH-1 수리온 헬리콥터 정비 시뮬레이터 외주 용역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우리군이 사용 중인 수리온 기동 헬기 KUH, 코리안 유틸리티 헬리콥터, 정비훈련 시뮬레이터, MTD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계약기간 1년, 2024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에 총 사업비 약 6억 원이다. 앞서 지난 2일 약 10억 원 규모 소형 무장헬기, 정비훈련 사업, 지난 16일 약 26억 원 규모 해병대 상륙공격 헬기, 정비훈련 사업, 수주 소식을 연이어 전한 바 있는 회사는 이번 계약으로 연초부터 3건 총 42억 원의 방산 분야 수주를 달성했다. 회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등 국제적 분쟁 확대로 방산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기체결된 계약을 바탕으로 방산 분야의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밀리터리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유테크놀러지 관계자는 올해 시작과 함께 3건의 방산 수주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라며 고도화된 정비훈련 시뮬레이터 공급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정비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이은 수주가 가능했던 이유는 군수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며 발주처와 긴밀히 협력해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주식시장에 입성한 밀리에서제가 올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19일 오전 9시 50분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밀리에서제는 전 거래일보다 3,250원, 10.47%, 오른 34,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99.13% 상승한 주가다. 밀리에서제는 국내 최초로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 플랫폼 기업이다. 국내 전자책 분야 시장 점유율 약 64.3%를 차지하며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다. 오프라인 베스트셀러 확보율 약 76%, 신간 확보율도 약 38%로 각각 선두다. 최근 하나증권은 밀리에서제 리포트를 내고 현재 주가가 성장성 대비 저평가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2019년 매출액 110억 원에서 지난해 565억 원으로 414%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며 영업이익 역시 마케팅을 위한 판관비 통제로 2022년 42억 원으로 흑자 전환한 후 지난해 103억 원을 달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어 오리지널 IP,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웹소설 플랫폼 론칭, AI 서비스 제공 등의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 리레이팅은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동화약품이 셀트리온의 의약품을 인수했다고 밝히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오전 9시 40분 기준 동화약품은 전 거래일 대비 2.55%, 250원 오른 1만 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화약품이 전날 셀트리온의 일반 의약품 4종을 인수했다고 전하면서 투자 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 품목은 종합감기약, 화이투벤, 비충혈 제거제, 화이투벤 나잘 스프레이, 구내염 치료제, 알보칠, 비타민 D 칼슘 보조제, 칼시추이다. 계약 금액은 약 372억 원이다. 동화약품은 이번 인수로 일반 의약품 사업 강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 의약품 감기 치료제 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구내염, 비염 치료제도 꾸준한 수요가 있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회사 신세계건설에 대한 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신세계건설 주가는 약세를 보이며 장 초반 거래되고 있다. 이날 9시 17분 신세계건설은 6.19% 하락한 1만 1,820원에 거래 중이다. 개장 초 1만 1,170원 선까지 밀려났지만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다. 같은 시각 이마트 플러스 1.19%, 신세계 플러스 0.77%는 상승하며 거래되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조만간 최근 불거진 우발채무 문제에 대한 자구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해당 계획에는 그룹 차원의 지원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날짜나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신세계건설은 지난해 태영건설 발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위기가 불거진 이후 롯데건설과 함께 또 다른 부실 건설사로 지목됐다. 주택 공급이 많은 대구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마트가 직접 단기 자금을 신세계건설에 지원하거나 우량 자산이 많은 이마트의 보증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 등이 지원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자구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자구 계획 발표 시기 역시 현재까지는 전혀 정해진 게 없다. 며 그룹 차원에서 면밀한 계획 및 준비를 통한 건설의 안정적 유동성 확보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강세다. 여야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대통령실에서 근로형태 중심으로 획기적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전 9시 41분 현재 폴라리스 오피스는 전 거래일 대비 4.57% 오른 7,3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일 저출산 문제를 과다 경쟁 해소와 함께 유연근로 등 근로형태 개편 중심의 획기적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0일 데이터 전문가를 초대해 제1차 데이터 기반 인구전략 자문회의를 열었다. 저출산인은 출산 가정에 대해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집중 검토 중이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재택근무 및 원격 업무, 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클라우드 오피스 소프트웨어인 폴라리스 오피스를 서비스 중이다. 폴라리스 오피스 시리즈는 원격 업무 및 원격 수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모든 포맷을 읽고 편집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3년 연속 공급 기업으로 선정됐다.